안녕하세요. 오늘은 캔바 기초 4일차 수업 캔바 활용하기 수업을 맡은 강사 미아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수업에 캔바를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학생들을 그룹별로 관리하고 학생 초대, 과제 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수업하고 계신 선생님들이 계시다면 교사, 강사, 교육 종사자들은 서류를 인증받으면 프로 버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교사 인증을 받아야지 학생 초대 및 과제 배부 등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교사 인증 받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메인 화면 왼쪽에 나의 계정을 선택하고 요금제 선택, 요금제 개인 및 비즈니스 옆에 보시면 교육용 버튼이 있습니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자에 한해서 무료로 인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인증하기 버튼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학교 이메일 없습니다. 체크를 하시면 되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오면은 학교 위치와 학교 이름을 선택하라고 나옵니다. 그럼 학교 이름을 선택을 해서 내 학교가 없습니다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계속 업데이트할 팀을 선택하세요 라고 나오거든요. 계속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재직증명서를 스캔을 떠서 이 문서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기타 버튼을 누르시고 파일 선택하기를 눌러서 계정을 이렇게 인증을 받으시면 빠르면 하루 아니면 2, 3일 안에는 인증이 됩니다. 혹시나 인증이 거부가 된 경우에는 한 번 더 메일을 보내서 인증을 요청을 하면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한 번 더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캔바 메인 홈으로 다시 돌아와서 교사의 경우에 수업 만들기를 직접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면 교실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교실이라고 있을 때도 있고 수업이라고 업데이트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조금씩 다른 경우가 있는데 같다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교실을 클릭을 하면 수업 과제를 보내거나 검토를 필요하거나 검토 완료했는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업하실 학급을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오른쪽에 보시면 수업 만들기라고 있습니다. 수업을 직접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업 만들기에 학급 이름을 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길동초 5학년 2반 수업 이름을 지정을 하고 계속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5학년 2반에 학급이 하나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다시 왼쪽에 교실 버튼을 누르시면요. 길동초 5학년이라고 수업이 생성되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자, 여기서 점점점을 눌러서 회원 초대를 하거나 수업을 삭제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안에 한번 들어가시면 우리 학급에 아이들이 초대된 내용을 직접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점점점을 누르셔서 설정을 변경하실 수가 있으신데요. 수업 이름을 변경하거나 길동 5라고 노란색으로 적혀 있는 로고를 업로드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 현재 만든 수업을 삭제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세 가지 설정에서 변경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사용자 추가를 해서 아이들을 초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수업에 아이들을 초대할 때는 첫 번째는 초대 링크를 복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초대 링크를 복사를 누르면 초대 링크가 방금 클립보드에 복사가 되었고 이 초대 링크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 학생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QR코드를 만들어서 공유하는 방법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단축 주소를 만들어서 공유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패들렛 등 다양한 에듀테크로 공유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서 가장 편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요즘 애들이 템플릿을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가장 쉬운 방법은 QR코드를 만들어서 공유하는 방법입니다. 네이버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QR이라고 직접
검색어를 입력하시면 네이버 QR 사이트에 들어갑니다. 보통 네이버 아이디는 다 가지고 계시니까 여기서 바로 코드 생성을 누르시면 됩니다. 기본형에서 스타일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스킨형에 들어가셔서 스킨을 조금 더 예쁜 모양으로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가장 일반적인 거, 스킨을 변경을 하고 스킨 색깔도 마음에 드는 색깔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로고를 사용할 수도 있고요. 로고를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문구도 제가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길동초 5-2 오른쪽에 문구도 같이 첨부가 됩니다. 그리고 문구 색깔도 변경이 가능하지만 컬러는 바꾸지 않고 다음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페이지 유형이 나오는데요. URL 링크를 선택을 한 후 다음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페이지 제목에는 길동초 5학년 2반이고요. 자, 페이지 설명을 해주셔도 되고 그냥 넘어가셔도 되고 여기 빨간의 필수라는 부분은 꼭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URL 링크를 바로 넣어야 되는데 아까 홈에서 우리 만들어 놓은 수업에 사용자 추가를 다시 한번 누르면요. 초대 링크 복사라고 있습니다. 얘를 클릭을 하면은 링크가 클립보드에 복사가 되었습니다. 이 링크를 복사한 후에 링크 주소를요. 그대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겠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링크 첨부라는 버튼을 클릭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이렇게 링크가 첨부가 되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다음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자, 그럼 QR이 이렇게 생성이 되었고요. QR을 저장을 해두시면 됩니다. 어떤 파일 형식으로 어떤 크기로 이렇게 저장을 할 건지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저는 첫 번째 거 저장하기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학생들에게 이 링크를 프린터를 뽑거나 아니면은 화면에 띄워서 학생들이 이 수업에 초대를 받을 수 있도록 링크를 제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왜 그 네이버 QR을 사용을 했냐면 코드 관리가 됩니다. 예전에 QR코드를 만들었는데 어디서 만들었는지 굉장히 헷갈릴 때가 많아요. 하지만 네이버 QR코드 같은 경우에는 코드 관리라고 있어요. 내가 어떤 링크 페이지를 만들었는지 바로 한눈에 관리가 되기 때문에 저는 QR코드를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들의 이메일 주소를 알고 있으면은 이메일 주소를 입력을 해서 직접 초대장을 보내서 초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은 코드 사용이 있는데요. 코드 사용은 이 링크를 접속한 후에 코드를 입력해서 초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에 구글 클래스룸을 사용하고 계시다면 구글 클래스룸으로 바로 링크를 보내서 초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학생들을 초대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학생 입장에서는 초대를 받으면 어떻게 화면에 뜨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주소를 또는 QR을 받으면 지금처럼 컴퓨터 구독을 환영합니다 라고 해서 폭죽이 이렇게 빵 터지게 됩니다. 나의 학급에 또는 나의 수업에 학생들이 초대가 된 겁니다. 초대가 되었는지 이번에는 교사 입장에서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 학생 2번이 이렇게 초대가 되었는 거를 한눈에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선생님들이 직접 제작한 과제를 학생들에게 공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만들기를 들어가셔가지고요. 투명에서 새로 만들기 선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시로 내 소개 페이지를 선택을 해서 모든 페이지를 적용을 하셔도 되고 선생님들이 템플릿을 직접 수정을 하셔도 됩니다. 심플하게 꼭 필요한 내용들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목을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내 소개 과제 라고 오른쪽 제일 뒤쪽에 보시면 배정이라고 있습니다. 자, 배정을 누르시면요. 학생들에게 직접
배정이 되는데 첫 번째는 링크를 통해서 배정하는 방법입니다. 링크는 세 가지 방법을 통해서 전달을 할 수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캔바에서 학생에게 배정이라는 버튼을 직접 눌러보겠습니다. 자, 아래쪽으로 계속 눌러보겠습니다. 내가 만든 수업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만약에 생성된 수업이 많다고 하면은 직접 검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길동초라고 검색을 하시면 지금 한 개가 나옵니다. 이 길동초 학생들에게 이 템플릿의 내용을 공유를 하고 싶다, 배정을 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여기서 검색을 하셔서 얘를 클릭 한번 하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메시지를 전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일 전까지 과제 완료하고 선생님께 보내기라고 적어 주겠습니다. 아래쪽에 배정이라고 눌러보겠습니다. 과제가 준비가 되었다라고 나오고요. 과제 코드를 받을 수가 있고 수업 과제로 이동을 할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서 수업 과제로 이동하기를 눌러보겠습니다. 왼쪽에 교실에서 방금 전에 배정이 되었고요. 자, 지금 과제를 올린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과제율이 체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학생 입장에서는 어떻게 과제가 배정이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학생 계정으로 지금 들어와 있고 내 계정에서 위에 보시면 알림이라는 종이 보입니다. 자, 알림에 미아쌤이 새 과제를 게시했습니다 라고 내 소개 과제가 지금 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쪽에 2일 전까지 과제 완료하고 선생님께 보내기라는 메시지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클릭 한번 해볼게요. 학생들은 선생님이 주신 템플릿을 활동 시작하기를 버튼을 눌러서 과제를 하면 됩니다.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과제를 수행을 하고 오른쪽 위에 보면은 교사에게 보내기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교사에게 보내기를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해당 수업에 관련된 교사가 한 분이 지정이 되어 있고 만약 선생님이 여러 명이다. 학생이 검색을 직접 해서 선생님을 선택해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홍길동 과제 완료했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보내기도 하고 아니면 선택사항으로 보내지 않아도 됩니다. 보내기를 눌러보겠습니다. 과제가 선생님께 전송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뜹니다. 그리고 이 과제는 선생님께 전송이 되어서 잠금 처리가 되어 있어서 수정을 해야지 수정이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수정 버튼을 눌러서 다시 수정을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선생님 입장에서 어떻게 아이들이 과제가 전송이 되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교실을 누르시면요. 검토 필요에 보시면 현재 컴퓨터 학생 2 내 과제 소개에서 학생이 1분 전에 제출을 했다라고 뜹니다. 그러면 눌러서 친구들 과제를 이렇게 확인이 가능하고요.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검토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검토를 누르시면요. 이 학생에 대한 피드백을 다시 하고 싶다. 취미가 빠졌네. 다시 작성해서 보내줘. 라고 피드백을 간단한 메시지에 적어서 제출 요청하기를 하시면 학생에게 다시 메시지가 전달이 됩니다. 이 학생이 완성을 했다, 너무 잘했다 할 때는 잘했어 라고 피드백을 넣어서 완료로 표시를 누르시면 됩니다. 검토 필요에서 과제가 완료가 됐다라는 거를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과제의 버튼을 클릭을 하면은 한 명이 과제를 다 완료했다라고 완료율까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만약에 교육용 인증을 받지 못했다, 학생들에게 과제를 전송하고 싶다라고 할 경우에는 메인 화면으로 들어가면은 만들기를 누르셔서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과제물로 전송하고 싶은 내용을
자, 다시 클릭을 하셔서요. 브랜드 태블릿이라고 있습니다. 브랜드 태블릿으로 게시 및 닫기를 누르시면 링크를 복사를 하시면 친구들 화면이 뜨게 됩니다. 태블릿을 사용하기를 눌러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과제를 하고 우리 공유에 다시 들어가서 본인만 액세스가 아니라 링크에 있는 모든 사용자들이 보기 가능할 수 있도록 링크 복사. 친구들 과제는요, 편집을 할 수 있게끔 하거나 아니면 보기만 가능할 수 있게끔 선생님들이 취합을 하신다 하시면 링크를 복사해서 패들렛에 올려라고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학습 세션이라고 생겼습니다. 자, 학생들이 계정이 없어도 바로 즉시 공동으로 작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건데 학습 세션을 시작을 하게 되면은 지금 화면에 보이듯이 내가 원하지 않는 거에 방향이 움직이거나 아니면 친구들이 장난을 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습 세션 시작하기를 누르시면 현재 이 페이지의 코드를 친구들이 직접 스캔을 하거나 아래 코드 번호로 직접 입력을 해서 참석을 할 수가 있어요. 수업이 산만해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추천하는 방법은 아니지만 만약에 급하게 꼭 해야 된다 하면은 이 방법으로도 아이들하고 협동 수업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캔바에서 즉시 학습할 수 있는 레슨을 사용하거나 좋아하는 학습 자료를 새로운 레슨으로 만들어서 학생들에게 직접 보여줄 수 있는 활동을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실에서 사용할 디자인 만들기를 클릭을 하시고 빈 디자인을 클릭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프로젝트에 새 레슨이라고 자동으로 저장이 됩니다. 레슨의 과정을 안내하는 선생님들이 수업 활동을 추가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레슨 활동 추가하기를 한번 클릭을 해서 새로 만들기 프리젠테이션을 눌러보겠습니다. 한국 소개하는 페이지를 아이들에게 바로 배울 수 있도록 수업에 활용을 하고 싶다 하시면은 템플릿을 눌러서 또는 선생님들 자료를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 수업의 내용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새 레슨에서 뒤로 가기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편집 버튼을 눌러서 한국 소개라고 프리젠테이션 이름을 변경하겠습니다. 두 번째 다음 활동도 한번 추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프리젠테이션 한국 소개에 관련된 퀴즈 타임을 OX를 풀어보라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이들 보고 퀴즈를 직접 만들어라고 활동을 추가를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새 레슨에서 돌아가기 버튼을 누르고 이름도 한국 퀴즈라고 변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새 레슨 대신에 한국 소개 수업이라고 레슨의 이름도 변경을 했습니다. 두 가지 활동을 한꺼번에 학생들에게 수업을 직접 할당을 할 건데요. 길동초 5학년 2반을 선택을 해서 수업을 배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제가 준비가 되었거든요. 그러면 학생 입장에서는 어떻게 과제가 진행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알림 종 모양을 선택을 하면은 한국 소개 수업이 나에게 할당이 되었다라고 옵니다. 레슨 시작 버튼을 누르면 선생님들의 자료를 한 번 더 숙지를 하고 위에 상단에 보면은 다음 활동을 누르면 두 번째 페이지 퀴즈를 다 풀거나 아니면 퀴즈를 만들었다. 수업 완료 버튼을 누르면 이제 수업이 완료되었다라고 이렇게 메시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만약에 수업 복습하고 싶다 버튼을 다시 눌러서 복습을 할 수도 있겠죠. 수업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캔바 수업 활용하기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